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 좀 혼조 마감했죠? 좀 들어볼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7% 상승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외에 뭐 다우나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2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시사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고용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제 조금 긴축적이더라도 이게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이유에서 지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5월 상품 무역 적자가 좀 감소를 했는데 이 상품 무역 적자 감소한 데에는 이제 유가가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수입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그 적자 폭이 좀 줄어든 데에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유가들이 뭐 WTI나 브렌트유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가 감산 이후에 이제 미국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는 좀 이제 상반되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되는 이제 미국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에 좀 더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면서 관망세가 좀 이어진 점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관련되는 지출 관련되는 주가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PCE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어떻게 나올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진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제롬 파월 의장은 사실은 추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하면서 시장을 좀 잠재우고 싶고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좀 누그러뜨리고 싶은데 시장이 말을 지금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지수 전체를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걸 살짝 억누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지금 과열되는 와중에도 이런 조정의 지금 흐름이 보이고 있고 한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눌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을 구성을 하셔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표들은 주식시장에서 좀 상반된 지표들이 계속 서로 맞물려서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볼캠프, 베어캠프 서로 지금 곰하고 황소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곰들이 계속적으로 저온 이런 시장이 됐고요. 자, AI 쪽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AMD 어제는 주가 좀 내렸습니다. 중국 관련돼 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죠?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 AI 칩 반도체 수출을 좀 더 규제하겠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AMD 같은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와중에 이제 그동안은 원래 작년에도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내놨는데 엔비디아와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수출용 반도체를 따로 만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좀 막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좀 더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애플이 또 연속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제 또 시가총액이 이제 3조가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3조 달러가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4천조에 가까운 금액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는 오히려 4조 달러를 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전 세계에서 판매 대수가 44만 대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만 15만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테슬라가 이제 하락 압력을 가했던 거에서 좀 이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대신 이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지금 이 테슬라 이외에도 비아디 이런 자체 중국 시장 내에서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조금은 점유율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델타 항공도 급등세를 보여줬죠.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여행이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된 점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에어비앤비까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좀 더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고 이후에 좀 더 엔비디아와 협업을 맺은 이후에 좀 매수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지면서 이 생성형 AI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에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왔던 소식인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메모리 업계가 바닥을 통과했다. 이제 뭐 업계 이제 수급 균형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슈에 지금 시간 내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쪽에서는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건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항공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미국도 뭐 델타가 이틀 연속 계속 올라가고 회사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 미국인들 특히 말이죠. 돈을 더 쓸 거라고 해서 이제 통장에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소비 지표나 이런 심리 지수, 어제 나온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돈을 좀 더 쓸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일본 여행에 늘어난다든지 뭐 동남아 쪽으로도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소비 쪽으로는 좀 더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데도 말이죠. 이 작은 돈 있고 큰 돈 있잖아요. 우리 큰 돈을 쓸 때는 이제 빅티켓 아이템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고 자동차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테슬라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통 자동차 업체들도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보니까 GM도 1.9%, 포드도 2.6%. 토요타 모터도 뭐 한 2%가량. 우리나라도 뭐 계속적으로 최근에 자동차 업종 주가들이 좋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뭐 여행 가고 사실은 뭐 크루즈 타고 이런 건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얼마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할 수 있을 텐데 자동차를 사는 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그래도 이 지금 자동차 수요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차 이슈가 계속 나와주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까지 들어봤고 이제 코인 시장으로 좀 가봐야죠. 코인 시장 업데이트 좀 할까요? 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 구간대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대로 오늘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4천만 원대 구간에서 저항받는 거를 지금 좀 더 올려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금 횡보하는 흐름 저항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은 12,333개
추가 매수하면서 지금 총 보유량이 이제 15만 2,333개, 이제 하나로 치면은 거의 6조 되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플은 반대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상승과 반대로. 이런 흐름이 지난 3월과 5월, 물론 그때만큼의 폭과는 다르지만은, 이 폭대와는 다르지만은, 지금 그때와의 흐름이 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바이백 이슈와는 좀 연관이 없다.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이슈에 오늘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제, 이 리플 CTO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더드림 에센시 정혜성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럼 관심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관심 종목을 봤을 때 코인에서 뭐가 좀 제일 관심 있는 코인입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요. 사실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들은 조금 살짝 조심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드포크 계열, 뭐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더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자주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어젯밤 최근 이제 비트코인 캐시만 하더라도 1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거의 2배 가량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좀 이제 하락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락 추세를 이제 좀 벗어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좀 하드포크 계열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